안녕하세요. 김성순입니다. 차이나 제이뉴스 459번째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산샤댐의 3배 규모로 야루장부강댐 건설 이유와 이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또 황당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방글라데시와 특히 중국과는 천년숙적인 인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향후 댐이 완성된 이후에 하류에 있는 지역의 피해 여부에 따라서 벌써부터 인도와 중공의 기존 히말라야 지역의 영토 분쟁에 이어서 야루장부강 댐으로 인한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지난 7월 19일 리창 국무원 총리가 서장 티벳 자치구 고원에 있는 야루장부강 하류 임지시 부근에서 야루장부강댐, 줄여서 야강댐이라고 하는데 이 건설 기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루장부강댐은 우리가 매번 대폭우나 대홍수 때마다 붕괴를 우려하는 호북성의 삼엽댐, 산샤댐보다 무려 3배 규모로 건설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초대형 수력발전용 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공사 방식이 좀 특이한데요. 히말라야 산맥의 직경 10m에 달하는 길이 50m의 터널을 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350m 아래로 기존의 강물을 이 터널을 통해 아래로 떨어지게 흐르게 하면서 이 과정에서 5개의 댐을 연이어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이 터널이 완성되면요, 야루장부강은 터널 시작점에서 터널 끝까지 수직으로 5개의 댐을 통해 고였다가 흐르게 되는데, 터널과 댐이 완공되기 이전에 돌아가던 길이는 200km인데요. 이 강줄기는 터널로 물이 흡수되면서 대부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현재까지 세계 최대인 산샤댐의 연간 총 발전 용량은요, 882억 kWh인데요. 이번에 착공되는 야루장부강댐은 이보다 3.4배나 많은 약 3천억 kWh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댐은 해발 2,950m에서부터 해발 700m의 경사를 이용해서요, 약 40km 구간에 모두 50개의 댐을 건설하게 됩니다. 투자액도 어마어마한데요. 총 투자액은 1조 2천억 위안, 약 232조 8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10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루장부강댐이 완성되어 10년 뒤인 2035년 연간 약 3천억 kWh의 전력을 순리적으로 만약 생산하게 된다면 표면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대략 4가지를 우선적으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야루장부댐의 그 전력 생산량은 매년 약 3억 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둘째, 현재는 주로 화력 발전에 의존하던 중국의 전력 생산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기도 하죠. 셋째는 서장 티벳 자치구는 댐 완공 이후에 최소 매년 약 200억 위안, 약 3조 9천억 원의 재정 수입 발생으로 서장의 그 티벳 쪽들 자치구의 향후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돈이 티벳 쪽한테 가지는 않겠죠. 넷째, 건설 기간이 10년간 공사로 인한 경제발전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표면적인 성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죠. 숨겨진 속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2가지로 우선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더 드러나겠지만요. 일단 2가지인데, 첫째는 특히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AI 관련 산업의 전력 수요에도 중공이 충분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큰 속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공 당국은 이에 대해서는 굳이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AI 산업 패권을 노리는 중공의 야심은 곳곳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죠. 이런 건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속셈인 것 같고요. 2번째 숨겨진 속셈이 사실 더 큰 핵심인데,
중공의 무시무시한 전제 정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번 댐 건설은 AI 산업과도 연관이 되지만 이미 기존의 주요 빅데이터, 대규모 슈퍼컴퓨터, AI 관련 장비 등의 전력은 4에서 6kW 정도인데 6kW 이상 수요도 32%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를 설치한 데이터 센터가 이미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의 센터마다 최소 하나당 3,000개 이상의 장비들이 소요되는데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약 15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들은 AI 산업의 발달과 빅데이터의 수요량에 따라서 점점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웨이와 알리바바 같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장비들만 1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장비들이 바로 14억 인구를 감시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실시간 인민 감시 시스템에 사용되고 이 구축에 사용된다는 거죠. 위챗이라든지 바이두나 뭐 이런 인터넷의 모든 감시를 이런 초대형 데이터 센터들이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 소요가 필요로 하죠, 당연히. 그리고 이 소요는 전력에 대한 필요량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왜냐하면 빅데이터 양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빅데이터 관리센터와 장비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겁니다. 게다가 시진핑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적화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긴밀하고 은근하게 해왔던 중공의 각종 하이브리드 공작이 세계 곳곳에서 발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중공의 하이브리드 침투 공작은 점점 더 은밀하고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세계의 정보망을 장악하고 AI와 빅데이터 시스템 등을 동원하여 인공위성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전쟁을 통해 소위 말하면 정보 패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공의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중공의 AI와 빅데이터 관련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는요. 4천억 킬로와트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4년 말 기준으로 현재 중공에서 사용되는 총 전력량은 9조 8,521억 킬로와트시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한여름 폭염이 시작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죠. 전기 부족으로 정전 사태가 또 일어납니다. 따라서 중공은 부득불 수력이든 화력이든 원자력이든 발전소를 계속해서 건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중공은 기본적으로 체제의 모순으로 중국 인민들의 동태를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국 사회도 개혁 개방 이후 발전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정교하고 교묘하며 은밀한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른바 1인당 GDP가 10,000불이 넘으면 나타나는 중진국 딜레마는 이미 2011년 이후부터 점차 중공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세계적화 야욕까지 이루려는 중공의 과욕은 초대형 글로벌 감시 체제를 완성해서 14억 중국 인민들 뿐만이 아니라요. 60억이 넘는 지구촌 전체를 인공위성, AI, 빅데이터,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것으로 전 세계를 마치 부처님 손바닥처럼 자기들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필요한 전력 수요 급증을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번 야루장부강댐 착공식을 본 전문가들이나 일반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게 네 가지로 좀 일단 또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프로젝트는 사상 최대의 부패 사건이 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중공의 집단 부패 중에서 야루장부강댐 건설과 관련된 천문학적인 부패가 발생될 것이라는 거죠. 인류 최대의 공사라고 선전하지만 인류 최대의 부패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후 외환으로 경제 위기에 몰린 시진핑은 이번 야루장부강댐 건설 착공을 계기로 경제 발전 목표도 조절하고
또 부족한 정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엄청난 부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의 자연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산샤댐도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소인데 산샤댐이 완공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국 서부 지역은 물론이고 중국의 중남부 전체에 매년 대홍수, 대폭우, 지진, 산사태 등의 인공재해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샤댐보다 그런데 무려 3배나 더 큰 댐을 히말라야 산맥을 그것도 뚫어서 만든다고 하니 얼마나 더 큰 기후변화 이상 기후로 인공재해가 발생할 것이냐며 벌써부터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요. 공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셋째, 산샤댐에 가둔 물의 압력으로 지진대 지층이 계속해서 압력을 누적시키고 있는 차에 게다가 산사댐에 3배나 달하는 댐을 그것도 히말라야 산맥을 10m 직경으로 50km나 뚫어요. 이렇게 해서 5단계 댐을 만들면 히말라야 산맥의 내부 붕괴와 초대형 지진 발생은 보나마나 예측 가능한 대형 인공지해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류 지역이 중국이 아니라 방글라데시와 인도라서 상관이 없다는 거냐며 이 분노하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진핑의 1인차나 황제 시대에 시진핑 스스로 영웅 만들기의 절정판이라며 시진핑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친히 나서서 계획했다는 하북성 슝안 신도시에 2024년까지 7,739억 위안 약 151조를 쏟아부었는데요. 올해 2025년에도 또 약 2천억 위안 약 39조 원을 더 투입하고 있지만 슝안 신도시 계획은 중국 역사상 가장 실패한 신도시 계획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 이미 1대1로 프로젝트, 하북성의 슝안 신도시 건설 등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특히 하북성 슝안 신도시는 지금도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옮겨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이 거대한 귀신촌이 이미 되어버렸는데요. 천하제일, 세계제일, 천년대계 등으로 업적을 만들려는 무모한 시진핑의 새로운 프로젝트 야르장부강댐 건설은 개인의 영역을 채우려는 무모한 건설이라는 겁니다. 중공은 시진핑이 결정한 이번 야르장부강댐이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최대의 수력발전댐 건설이라며 시진핑을 지켜세우고 있습니다만 이건 시진핑이 말 한마디에 결정된 말 그대로 인류 최대의 공사에 대한 환경평가나 그 후유증 등에 대한 보고서는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최대의 재앙을 만들 수도 있는 야르장부강댐 한 사람의 말에 이대로 결정됩니까? 히틀러도 천년제국의 꿈을 말하다가 스스로 멸망했듯이 시진핑도 이제 망조가 들어서 그 끝이 보인다는 지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이나 제일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네.